예, 계속하겠습니다. 찾았던 자리를 잘 보존을 해놔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던져놨더니 잘 못 찾았어요. 이 저기 밴드에 올려놨던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요. 조금 아까 보셨던 데인데요. 아트 앤 컬처라고 치면 됩니다. 아트 앤 컬처. 이게 구글에서 운영하는 건데 전 세계에 있는 예술 작품이다 싶은 거는 깡그리 다 모아져 있어요. 예술 작품이다 싶은 거는 하다못해 길거리에 무슨 기둥서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책 보다가 뭔가 그림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크게 원본으로 볼 수 있어요. 해상도도 대단히 높아요. 해상도도 어느 정도까지 보이냐 하면요. 뭐를 볼까? 지금 요게 그 묘에서 나온 복희 그림이거든요. 복희 그림. 이제 이 정도 크기의 해상도까지 보입니다. 이 정도 크기까지. 100%. 이 화면을 넘어가는 해상도까지. 이 앞에 모직물 이 짠 것까지 다 보일 정도다. 해상도가 보여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력이 안 돼. 그러니까 파일을 하려니까 원본 파일을 못 받겠더라고요. 막아놨어요. 뭐 그냥 이렇게 작게 참고 자료는 할 수 있는데 스크린 캡처하면 되니까. 근데 원본을 받으려니까 원본이 안 받아져요. 여기 들어가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술 작품은 사거리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설명도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설명도. 아, 영어를 모르시겠다고요? 영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번역도 해주거든요. 번역도 해줘요. 번역기가 왜 안 깔린다? 어쩌다가 번역기가 나와요. 나오면 번역기 딱 누르면 뭐 아주 그 디테일한 건 못 알아보더라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정도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번역기가 다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 구글 번역. 구글 번역이 여기 떠요. 이렇게 하면 해설이 이렇게 한글로다가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알아볼만 합니다. 전혀 모르고 뭐 이렇게 장님 걷다가 그 정도로 다 알아보면 대단하죠. 그리고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원문하고 이걸 대조하면서 보면 더 읽기가 쉽고, 아주 모르시는 분도 대충 알아지고요. 이렇게 되돌리기 하면 이렇게 영어로 원문이 바뀌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 딱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냥 보면은 우리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 설명을 좀 보면은 그래도 알 수 있어지죠. 알 수 있어집니다. 요거 요새 이거 뒤다 보느라고요. 늘 앉아 이거 뒤다 보느라 여기 지금 이렇게 이걸 어디에서 나오고 뭐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예술이라고 생긴 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디 갔냐? 이건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이렇게 컬렉션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컬렉션으로다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여기서 여행을 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한 발짝씩 걸어가면서 앞도 보고, 쳐다보고, 돌아보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쳐다보고.
이렇게 당겨도 보고 밀어도 보고 이거를 핸드폰에서 VR 뷰어를 보면은 가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딱 쓰고 뒤집어 쓰고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고 이렇게 보면 저기 보이고. VR 뷰어 요새는 비싸지도 않아요. 한 10,000원 정도만 주면 사거든요. 한번 사 보십시오. 이게 예술입니다. 이게 아트 앤 컬처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어딘가?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간 가서 본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 다 가려놨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보고서 한 발짝 여기 나타나면 앞으로 가라 소리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한 발짝씩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싹 보고 가면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탁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왔다 갔어 그러죠. 아이 내가 가이드야. 그죠? 관광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어디 간다고 써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한번 쫙 훑어보고 가면은 뭐 아는 집 가도 타지 뭐. 뭐 가이드가 뭐 안내할 게 뭐 있어. 내가 먼저 가야지. 예?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 딱 머릿속에 넣고 가면은 가서는 진짜 그 자리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진짜 그 자리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예. 요새 얘가 이런 거를 제공합니다. 이런 거를. 어마무시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컬렉션들도 지금 이렇게 독일에서 하는 무슨 컬렉션. 예. 진짜. 어마무시해요. 예. 이렇게. 요게 100% 확대한 거고. 예. 이렇게 해서 뭐 자세히 보려면 자세히 보고 전체 보려면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잠깐만 보여드렸는데요. 무슨 책 같은 거 읽다가 뭐 여행기를 읽었으면 그 동네 얘기 나오면 찾아보면 되고 예술 무슨 책을 읽다가 미술 서적을 읽다가 무슨 뭐 어떤 그림 어쩌고 설명하면 여기서 크게 봐도 되고요. 예.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 발견한 지 며칠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더 안 돼도. 예. 이거 잘 활용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이 그림을. 예, 뭐 팔게 그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기 지금 제가 그 사이트를 찾다 못 찾았는데 해설을 해놓은 거 보니까 얘는 눈에 이거밖에 안 들어왔어. 고기하고 배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더 해설이 없어요. 제 눈에는 이걸 며칠을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항해할 때 쓰는 지도예요. 지도. 항해할 때 쓰는 지도. 천문도예요. 천문도. 요 지금 건께, 곤께, 예, 이께, 감께, 동서남북이요. 근데 이게 지금 원문에서는 이걸 지금 제가 까꿀로 돌려놓은 겁니다. 원문에서는 또 까꿀로 찍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찍었다는 얘기지 그 사람은. 설명도 그냥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저기 볼 뭐 이런 정도 해설이 돼 있어요. 그래 보면은 요 가운데가 태극이에요. 가운데 요게 태극이고 예. 요게 태극이고 지금 요 원 하나 둘 세 개가 음동양정 저 괴입니다. 괴. 음동양정 괴고 요걸 씨는 며칠을 두고 읽어봤는데요. 구성이에요. 구성. 북두칠성이 우리 눈에는 7개밖에 보이는데 7개만 보이는데 그걸 구성이라 그러죠. 좌보 우필까지 해서. 예. 근데 요게 자세히 보니까 글자가 막 섞여 써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뺑 돌아가면 구성이 아니고 여기도 뭐 검은 녹전이 여기도 있고 검은 녹전이 여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건 무슨 의미인지 더는 모르겠어요. 구성이에요. 하여간. 무슨 소리냐? 북구성을 의미합니다. 북극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글자들은 24방위입니다. 24방위. 우리는 지금 동서남북을 쓰는데 예전에는 24방위를 썼습니다. 24방위를 써서 자축인묘 진사오미에다가 그 주역계 간, 태 이런 거 몇 개 하고 또 갑하고 뭐하고 해서 세 가지 섞어가지고 청간지지에다가 주역괴까지 섞어가지고 24방위로 씁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임자계, 축간인, 갑요을, 진손사, 병오정 이렇게 해서 삥 돌아가면서 24방위가 방향이 쓰여져 있습니다. 방향이.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못 찾아봤는데 어느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결국은 이별을 쳐다보고 가면 여길 가고 이별을 쳐다보고 가면 여길 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별자리. 그리고 여기에는 요 금들은 예, 24절기를 의미합니다. 절기.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혹시 28수인가 하고 쉬어보니까 24개밖에 안 돼요. 28개면 28수인데 여기 24개면 24절기입니다. 여기 뺑 돌아가면서 점 찍힌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동서남북에다가 예, 동북방 예, 서북방 이런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해양박물관에 그 사이트에 있었거든요. 이거 보고서 밤에 배가 길 찾아갈 적에 이걸 보고서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학이지 뭐, 그지? 이게 과학이야. 별거 아니지. 하늘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쪽은 땅이고 이쪽은 땅이 아니네, 그지? 여기 가려면 이별 보고 찾아가면 되고 여기 가려면 이별 보고 찾아가. 하늘 쳐다보고서 밤에 북극성 보고, 그지? 방향 보고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방향 쪽 나올 거 아니야. 그거지. 그 그림인데, 예, 요 사이트에는 그런 설명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죠? 듣고 보니 그렇죠. 요건 용비늘이고, 요건 지금 뭐 특별히 뭔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요거까지. 요건 개고, 요 사이에 있는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리 봐도 이건 하늘이고, 하늘의 별자리고, 요 상황들은. 하늘의 별자리. 그죠? 별자리죠. 예, 이 그림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산 점괘입니다. 우리 이근기 시장님이 어디 가면 주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역반도 관심은 좀 있어서 보니까 아는 척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늘 인용하는 게 이 지산 점괘를 인용을 합니다. 요거밖에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많이 아는데 이것만 쓰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 지산 점괘를 많이 인용합니다. 겸손하다는, 그러니까 주역에서 제일 좋다고 말을 합니다. 제일 좋다. 우리처럼 소위는 대유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대유가 더 좋다고 안 하고 이 겸손이 더 좋다. 결국 뭐냐면은 이 주역이라는 거는 지도자의 학문입니다. 부자의 학문이 아니고, 그죠? 지도자의 학문이고, 지도자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지도자죠. 삐쳐나가는 게 있으면 골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산겸이 제일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겸손하다는 얘기는 스스로 뭐를 몰라서 낮은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할 만하고 할 능력이 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게 겸손한 거지. 하지 못하고 저 사람 하는 게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는 그거 겸손한 게 아니죠. 결국 실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남한테 양보하고 나눠주고 갈라주고 하는 게 그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고 실력 없는 거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실력이 있으면서 안 하면 늘 편안하죠. 안 해도 뭐 할 만한데 안 하니까 그냥 뭐 있는 거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열받고 이제 기분 나쁘고 제가 하면 재수 없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제가 하면 재수 없고 쟤는 누구한테 짱을 해가지고서 뭔가 얻은 거 같고 그러면서 또 옆구리 가서 찔러보고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겸손하면은 그럴 일이 없지. 내가 할 만한 건데 자네도 이거 가지고 하시게 자네도 하시게 하면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재수없다 그러겠어? 고맙다 그러겠지, 당연히. 겸손이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앞에 온 거를 슬슬 나눠주는 게 그게 겸손이고, 사실은 처음 나눠줄 적에는 그 사람, 그거를 그냥 준 거 같지만, 나중에 큰 눈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뭔가 하다가 위기에 빠져 있어. 그 사람들이 빈말이라도, 말이라도 도와서 말을 하지, 말이라도, 아유, 그 인간은 그 돈만 많아갖고서 이런 소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대도 않게 이제 기어 먹으려고 들죠. 기어 오르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바로 뛰들이 잡아야지. 바로 뛰들이 잡아야 됩니다. 예. 이 지상 경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겸손을 한 건 좋은데, 그 겸손한 거를 자꾸 또 써먹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단 말이에요. 기어 오르려고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바로 때려잡아야지. 그렇다고 이제 힘으로 뭐 제압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스스로 감복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군자식. 그걸 힘으로 따가서 한 방 매개하고 코가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감복해서 굴복하도록 만든다. 그게 결국 군자가 할 일이다. 그런 논조가 이 지산 경계에는 있습니다. 제 모양을 보면 위에는 땅이고 밑에는 산입니다. 위에는 땅이고 밑에는 산인데 땅은 낮음을 상징하고 산은 높음을 상징합니다. 산은 높잖아요. 땅은 낮은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 밑에 산이 있습니다. 땅이 지가 암만 높아도 산이 아무리 높아도 땅 떠나서 지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냐 이게 얘기죠. 산이 높다고 자랑을 해본들 땅 떠나서 땅에 붙어 있지. 지가 높아도 땅에 붙어 있지. 하늘에 매달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그 물상으로 보고 비유를 하면 그 높은 산이 결국은 땅에 매달려 있다. 하늘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겸손한 거다. 사람으로 치면 백성이고 지도자인데, 일양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백성 밑에 들어가서 백성과 함께 하니까 요게 겸손한 거다. 요게 겸손한 거다. 건깨 요 하나가 요 놈이 겸손한 겁니다. 요 놈이. 그래서 여기서도 주요는 얘가 주요가 되죠. 주인공이 됩니다. 순한 백성들 사이에서 꼼짝 안 하고서 지키고 있는 모습. 꼼짝 안 하고 지키고 있는 모습. 딱 그쳐 있는 모습. 머물러 있는 모습. 그겁니다. 주역 64궤 가운데 가장 좋은 궤가 지산겸이라고 합니다. 앞에 대유에서 크게 쌓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길은 주변의 인심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겸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생각해보니 전임 제천 시장인 이근기 시장이 이 지산겸을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평생학습 발표회를 저쪽 동해 어디서 했었는데요. 거기 한번 갔었어요. 거기서 한 테이블에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시장님 지산겸을 아주 좋아하시던데 우리 양정에 특강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이 이러시더라고. 지금 그 얘기 써놓은 겁니다. 그 얘기.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겸손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봉사하며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겸손합니다. 자기가 해놓고 내가 해서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게 겸손한 거다. 겸손함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4개 가운데 어느 요 하나도 나쁘지 않은 게가 요 겸께라고 합니다. 다 좋다, 겸께는. 그러니까 굴복, 기복이 있는데 겸께에서는 다 좋다는 말이다. 겸손함은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주변의 신망을 받게 되니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허로 수인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비워서 남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겸손도 그런 거다. 괴를 살펴보면 지산경계는 오음 일양계입니다. 5음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양인계입니다. 각각의 효를 잘 살펴보면 내삼효와 외삼효는 각각 그 겸손함을 달리합니다. 내삼효는 봉사를, 외삼효는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불고 기 먹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아니면 감화를 시켜서 내 사람으로 끌어들이든지 그런 소리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내외계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외계는 땅을 상징하고 내계는 산을 상징합니다. 땅은 낮음을 상징하고 산은 높음을 상징합니다. 그 높은 산이 땅 아래에 있으니 겸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인사적으로 말해본다면 지도자가 민중과 함께 한다. 민중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다. 개의덕으로 살펴보자면 내게 관은 그침을 상징합니다. 이 그칠 지자, 수덥, 여기입니다. 수덥.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지나치지 않으니 겸손한 모습이다 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앞의 괴인 대유는 재물을 쌓는 것, 그리고 이 겸께는 이것을 잘 분배하는 거다 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걸 덜어주는 거니까 재물을 덜어서 사방에다 고루고루 펴면 모두가 좋다고 따라올 거다. 지금 그런 논조가 섞여 있습니다. 음양이 소장의 이치로 말해보면 음양 소장의 이치, 음양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음양 소장의 이치로 말해보면 쌓으면 흩어야 하는 것이니 쌓고 나서 분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겸손은 겸허함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가짐입니다. 둥근 달은 이질러지고 높은 산은 물로 인하여서 깎입니다. 높을 때 낮을 것을 생각한다면 저절로 겸손할 것입니다. 이 겸손을 잘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군자와 소인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 군자고 소인의 생각으로 하는 짓마다 인색하다면 그는 반드시 소인일 것이다. 지금 옛날처럼 뭐 군자 소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책에는 다양한 군자의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요순, 주공, 한고조, 유비현덕 등입니다. 또 소인의 예도 들어 놓았습니다. 주왕, 연산군 등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고서 내용을 좀 보충을 많이 하는데 이건 종류가 많아가지고 보충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 이걸 다 풀어 쓰려면.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요순, 제왕 사이에 신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원래 왕이라는 거는 뭐 부자간이든 전쟁이든 뭐 이렇게 계승하는데 여기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 요왕은 동양인이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추앙하는 임금이다. 옹기 굽는 미천한 야인을 훌륭한 인물임을 요 임금이 알고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딸을 둘이나 줬다 그래요. 둘이나 같이 보냈습니다. 나아가 천하를 순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요순의 신법으로 왕위를 계승한 바는 고대 군주시대이나 민의의 소재와 능력 있는 자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훌륭한 정치 사상을 엿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은 서경, 요전, 순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서경은 사서 삼경 할 적에 시경, 서경, 역경 그러는데 그 서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은 역은
이런 자연 사물이나 이런 철학에 관한 책이고, 저 서경은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그 당시에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경은 이제 그때 그 풍속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전부 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설명이 그 시경이. 또 주공. 주공은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예.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성왕을 섭정했던 사람이고, 아마 주공이 성왕을 섭정을 해서 날로 먹었으면 지금까지 성인이라고 안 할 텐데, 그 조카를 껴안고서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의심도 받았어요. 자기 형제들이 반란 일으켜갖고 막 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 자기는 노나라를 그 제후국으로 받았죠. 받았는데 자기가 한 건 아니고 그 아들이 가서 통치하고 자기는 이제 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주나라의 착한 재상이다. 섭정하면서 유약한 성왕을 도와 어진 사람을 존경하고 자기의 높은 신분을 낮추며 겸허한 자세로 일관하였으니 후세의 성인으로 추앙받는다. 한 번 목욕하는데 3번이나 머리를 잡고 사람을 만났고 한 번 식사하는 동안에 3번이나 선비를 만났다는 일화가 있다. 아마 선거철에 그 후보자들이 하는 거 하고 똑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고조와 항우. 예? 뭐가요? 틀렸네요. 타이핑을 잘못 쳤어요, 그럼. 한고조와 항우 유방. 요거네. 틀린 걸 봤으면 바로 고치지.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바로 고치죠. 한나라 유방과 항우와 사이에 천하의 패권을 잡으려고 8년간이라는 전쟁을 벌였다. 무력으로 본다면 범같이 무섭고 강력한 또 우매한 장수였다. 그러나 겸손하고 자기 몸을 낮추는 태도로서 정성을 다한 유방의 덕치에 천하의 인자는 모이고 민심은 이것도 틀렸네. 한고조에게 와서 드디어 강철 같은 항우의 군대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삼국지를 읽어봐야 되는데 삼국지를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더 내용은 모릅니다. 저도. 예? 예, 그렇다 그러는데 못 읽어봤어요. 저거는 열심히, 근병매는 열심히 읽었어. 야한 거. 예? 예, 그 다음에 유비현덕과 제갈공명 이야기입니다. 유현덕이 공을 세우고 천하의 3분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갈공명의 힘이 지대하였던 것이지만 오로지 큰 힘은 유현덕이 겸손한 자세로 한 이름 없는 야인으로 남양 땅에 묻혀있는 제갈공명을 국사로 모셔온 곳에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겸손은 만사의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력이나 능력이나 뭐 하여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모을 때 고개 숙여라 이런 얘기죠. 전부 다. 손자병법에도 군대가 교만하면 패한다고 하였다. 또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변 싸우면 백변 이긴다고 하였다. 요거는 조금 말이 조금 틀려요. 백전백승 이런 게 아니죠. 백전불태인가 그래요. 그래서 위태롭지 않다. 싸움에 위태롭지 않다고 하지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죠. 무조건 이기는 수는 없고 여러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요건 조금 와전된 말인 것 같아요. 겸이 없이 망고의 이름을 더럽힘으로써 남긴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은나라의 폭군 주왕이 있다. 당시 기자 비간인이 하는 현인이 있었다. 언제나 충원으로 왕에게 진언하였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비간을 죽여서 내 들으니 성인의 신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 하니 정말인가 보리라 하여 비간의 신통을 보았다고 하니 끝내는 주나라가 무왕에게 토벌되어 망하고 말았다. 이 부분은
승리자가 이게 너무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무조건 지면 무조건 다 잘못한 겁니다. 뭐든지. 왜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놨을까, 그죠? 이런 거 빼버려야죠, 그죠? 조선 10대 왕인 연산군은 폭군으로 선비를 미워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다가 쫓겨난 교만한 군주이다. 사관원의 관제를 제거하고 성균관을 폐사하여 기생양성소로 만들었다. 실제인지 아닌지 아직 자료를 못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못 찾아봤는 게 원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결국 연산군은 겸이 부족했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니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공자는 부자가 되어서 교만 없기가 가난하여 원망 없기보다 어렵다고 경고하였다. 참으로 겸손한 자세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달라서 자공이 물었다.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으며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하면 하요? 어떠냐? 요게 붙으면 의문사입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가야. 그래. 오를 까짜니까 그래. 이 정도죠. 그렇지만 가난을 즐기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 약, 빈이 락하고 부이 호래자약. 많은 모태. 요 모태자는 원래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해서 가다가 뒤집었는데 가야, 미, 약, 빈이 락하고 부이 호래자약이라.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한 말하고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뉘앙스가. 큰 틀에서는 겸손을 말한다고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이 지나치면 이것도 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오효, 이제 앞으로 구오효가 나오는데요. 보면 이용침벌이라 무력으로 제압해라 하는 이야기가 오효에 있습니다. 오효에. 지나친 경우에는 제어해야 한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컴퓨터가 진짜 좋은데? 바로 바꿀 수 있고. 컴퓨터. 핸드폰으로 할 적에는 이게 좀 번거로워서 못 바꿨어요.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좋으니까 뭐, 글자 몇 자 안 돼요. 그죠? 겸은, 형하니, 형통하다. 그럼 끝나는데 이제 한마디 더 했네. 구운자가 유종이니라. 구운자 마침이 있나니라. 우리가 유종의 미, 그죠? 유종의 미를 거두다 하는 그 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다. 마침이 있다, 뭐 맞춰서 우째라고. 잘 것 맞췄다는 얘기, 잘 맞췄다는 얘기죠. 결국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한 번 겸손해보는 거는 출마하고 유세 기간에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 그걸 두고두고 계속 겸손하기는 쉽지 않죠. 두고두고 계속 하기는. 그거는 아예 몸으로 다 체화가 돼야지,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몇 번 지어 먹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유종이니라. 군자의 마침이 있나니라. 그거 좋다 이거지. 좋다. 근데 저걸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구더라? 밑에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서 점을 딱 쳐보니까 군자 유종인이라 하고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퇴계인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 그럼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쨌든 저 종이 마칠 종자 죽을 종자입니다. 그죠? 죽는다는 말로 됩니다. 군자가 죽었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겸손으로 끝내야 된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겸손하면 좋다. 다만, 군자라면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예, 군자 유종이라 끝까지 해야 한다. 겸손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끝까지 겸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이 있다는 말은 시종일관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중지공개 6.3효에 무성유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은 없지만 마침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헌전에 무성이 대유종이라고 합니다. 예. 이루지는 못하지만 대신해서 이루어준다, 그 말입니다. 대신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군자 유종해야지. 죽고 난 뒤에 욕 안 먹지. 죽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면 죽고 난 뒤에 땅도 파내고, 그죠? 엊그제 잠깐 나오던데 김재규 사진을 다시 내건다고? 들었어요? 어서? 예, 잠깐 나온다고? 예? 엊그제 잠깐 나왔었어요. 그지? 잠깐, 하루가 잠깐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안 나와. 아마 그 소리 해놨는데 눈치 싹 보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다 닫은 것 같은 느낌인데, 덮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김재규 사진을 건다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으로 따지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아닌데 싶기도 한데 예, 이 겸께는 단사가 좀 깁니다. 길어서 좀 나누어서 이제 있는데요. 그 겸손이 이제 뭐냐? 예. 겸형은, 단화할 겸형은 천도 하재이 광명하고, 하늘의 도가 아래로 내려서 크게 빛나고 무슨 소리냐 하면, 요놈이 원래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요놈인데 요놈이 내려와서 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건너와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그 하늘에 누구죠? 왜 단군 왕검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웅? 네, 환웅이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백성들을 구하려고. 예, 그런 거다. 지도 비상행이라. 땅의 도는 낮지만 위로 향하고 있다. 위에 있다. 땅의 도는 위에 있다. 지금 괴의 모양을 보고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겸은 아마도 덜어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연의 실을 빌어서 말해본다면 하늘의 굳건한 운행은 아래 지상에 영향을 미치고, 땅의 쓰임으로 본다면 모든 생명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커올라갑니다. 천도는 동양의 천문학적 지식에서부터 출발해도 될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아침에 떠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쪽으로 기웁니다. 역시 달도 초승의 눈썹달이 점점 자라나서 만월이 된 이후에는 또 다시 금음달로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1년으로 봐도 지극한 여름이 있으면 더위가 사라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더하고 덜어내는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고 덜어내는 이치를. 이 천지의 도는 이러한 운행의 이치로 계절과 기후를 제공하고, 땅은 만물을 위로 길러줍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천도 하재이 할 적에 쟤는 건널 제자입니다. 건널 제자. 미제 기제 할 적에 건넜다 못 건넜다 할 때 제자인데, 물을 건너가는 거를 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의천은 이 즈음제, 교제하다 하는 뜻으로다가 해설을 했고, 주자는 비춘다로 해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는 게 더 포괄적일 것 같은데, 특히 비춘다로 할 적에는 이 범위가 완전히 좁아지는 느낌이고요.
쏟아지는 느낌이고. 예, 제 눈에는 그냥 두어도 우방해 보입니다. 하늘은 광명으로 천하를 구제하고 땅은 낮은 곳에서 만물을 길러낸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한다. 모두 실력이 있다. 예, 실력 있는 자가 자신의 일을 잘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군자가 그렇다. 이게 얘기죠. 군자가. 각각의 역할을 알아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경우의 수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천도는 하늘의 이치는 휴영이 입겸하고 가득 차면 찌그러뜨리고 찌그러지면 더해주고 해와 달이 그렇죠. 해가 찌그러졌다가 늘어났다 찌그러졌다 늘어났다 가득 찼다가 찌그러졌다. 달도 올라가서 높은 데 가면 다시 해도 내려가고 그 얘기다. 우주 운행의 이치를 이야기한 거다. 그 다음에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가득 차면 변하게 하고 찌그러지면 흘러내린다. 높은 산도 시간이 흐르면서 깎여서 저수지 바닥을 메꾼다. 요새도 저수지 준설 하겠죠? 예전에 저 고등학교 졸업 마트를 찍은 애가 그의 농사가 배롱을 했어요. 그 장치미 저거는 장치미 연못을 판다고 겨우내 팠는데 물이 싹 빠지니까 헌일했죠 뭐. 바짝 얼어붙어서 삼날 들고 이게 파죠. 그냥 가서 그냥 급이 왔다 갔다 하루 갔다 오면 뭐 얼마 주니까 하루 갔다 오고 하루 불 넣고 오고 하루 돈 쓸고 오고 그러다 겨울이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서 이제 그래도 좀 실적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뭐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장비 불러가지고 한 이틀 파내니까 겨우내 판 거보다 훨씬 많이 팠다. 예. 어쨌든 그렇죠. 저수지 바닥이 차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 왔겠어? 높은 데서 왔지. 밑에서 올라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여기서 이제 귀신론이 나오는데요. 주역에 이제 귀신이라는 소리가 더러더러 있어요. 더러더러 있는데 제가 읽어보기에는 별로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무신론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신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귀신은 뭔지 잘 모르겠는 거 정도, 뭔지 잘 모르겠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음인지 음양불축지신이라 그랬거든요. 똔지 갠지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걸 신이라 그런다. 야, 이놈 신기하네 할 적에 그걸 신이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천도와 지도를 묶어놓은 자연의 그 이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해영이 복겸하고 가득 차면 해를 주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준다. 뭐 맞는 말이죠. 가득 차되는 얘기 뭐냐면 거만을 떨면 모두가 재수없어 한다. 겸손하면 그 사람 참 양반이야, 군자야 라고 말할 거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인사적인 문제, 인도는 사람 간의 관계,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 사회학, 뭐 그런 것들요. 정치학도 여기에 들어가고 없고, 어차피 그 사람 관계론이니까요. 오영이 혹염 하나니, 여기서 이 글자요. 네. 요게 악할 악자입니다. 악할 악자. 악하다 할 적에는 악이라고 읽고요. 싫어하다, 미워하다라고 할 적에는 발음을 오라고 합니다. 가득 찬 걸 싫어하고 가득 찬 걸 미워하고 그런 소리입니다. 오영이 혹염 하나니. 요거는 오라고 읽어야 됩니다. 겸손한 걸 좋아한다. 거만 떨면 재수없어 하고 겸손한 사람을 그 사람 참 그렇지 라고 말한다 이거죠. 혹염 하나니. 그러니 겸손이라는 것은 글자가 좀 빠져 있습니다. 상대를 높이면 내가 빛나고 존이 광하고
내가 높으니까 빛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높여주면 내가 빛나고 비불가윤이 내가 낮추어도 감히 아무도 넘보지 않으니 요건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유자. 넘보지 않으니 겸손하다 그러는데 얕잡아 보고 와서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겸손하지 않으면 사대질도 하지만 겸손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또 갖추지 못한 사람이 겸손한 척하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닌 거고. 불가윤이 구운제지 종해라. 구운자가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될 게 아니냐. 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가득 차면 비우고 허하면 더해주는 이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달을 그 예로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이치도 높은 것은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메워줍니다. 오랜 세월 흘러서 상류의 높은 곳의 돌은 하류로 흘러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도 가득해서 교만한 자에게는 해로움을 주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니라도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귀신을 빼고 말을 해도 말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귀신론입니다. 동양에 있어서 귀신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사상전 5장의 내용을 빌려보면 음인지 양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일러서 신이라고 한다. 음양 불축지위 신이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걸 신이라고 한다. 세상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게 음과 양인데 이건지 저건지 구별이 안 된다. 그걸 신이라고 한다. 사장의 내용을 빌려서 보면 신은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지 않고 신무방, 신은 특정한 곳에 존재하지 않고 라고 합니다. 그럼 귀신이 뭐냐? 다시 계사상전 1장의 내용으로 와서 보면 주역은 천지자연의 이치와 같다. 여겨 천지준이라. 천지와 같다. 그래서 능히 우주대자연의 일을 미루어 알 수 있는데 고로 능히 미륜 천지도 하는데 위로는 천문을 관찰하고 앙이 관어 천문하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파악하니 부이 차러 지리하니 그래서 어둡고 밝은 이치를 알게 된다. 고로 지 유명지고라. 요건 컴컴한 거고 요건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양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지라 원시반종이라.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지라. 그래서 죽고 사는 일에 관한 일도 알고 있는 것이다. 고로 지 사생시설하며 정기가 사물이 되고 정기가 사물이 되고 혼이 놀아서 변화를 만드니 유혼이 변하니.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신체와 정신,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정도 관념으로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안 돌아갈, 전기만 빼도 안 돌아갈 테고 기계가 없어도 또 얘가 깃들 데가 없고 소프트웨어가 지 혼자 놀 수 없잖아요. 신이 지 혼자 놀 수 없다고. 정신이 사람 몸에 깃들어 있어야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저는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것이다. 시고로 지 귀신지 정상하나니라. 귀신이 정상 뭔 짓 하는지 안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 봤다고 말 안 합니다. 귀신 봤다고 말 안 하고 그래서 귀신이 뭔지 안다고 말합니다. 주역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그저 신묘하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서양의 신관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서양에 뭐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념입니다. 논어 수리편 21장을 살펴보면 공자는 괴이한 것, 폭력, 변란, 귀신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 불어, 괴령, 난신 했다고 합니다. 또 선진편 12장에 보면 게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을 묻습니다. 아이고 요거 쓰려고 해놓고 빼먹었네. 귀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 아직 살아서 일도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아?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죠. 예. 미능인 인이언정 얻는 사기리요. 귀신을 섬기겠냐? 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도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미지생인데 언지 살이요. 삶 지금 당장 급한 것도 난 못 챙기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이제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도 땅도 사람도 그리고 귀신조차도 겸손함을 좋아하니 겸손이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됐나요, 시간이? 아이고, 넘었네. 맞어. 요건 다 읽고 가야죠, 그지? 뜬 건 다 읽고 가요. 이 시계가 앞에 없으니까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 요것만 다 읽고 가요. 어디 갔냐? 다시 설명합니다. 겸손은 상대편을 들어줌으로써 존이 광하고 들어줌으로써 내가 빛나고 존이 광하고 자신을 낮추어도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군자가 늘 지켜야 하는 일이다. 잠깐 겸손한 척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종신토록 겸손하고자 한다면 높은 덕을 쌓고 그 겸손이 몸으로 체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겸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자를까요? 아이고, 10분이나 넘었네요. 여기서 잘라요. 뒤에가 양이 많아, 이것도. 잠깐 끝나는 게 아니고, 2018, 며칠이에요? 082, 20? 오늘 20. 예. 여기까지 써놔야 돼.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돼. 뒤에도 양이 한참 돼, 이게. 한참 많아. 이게 다 못해. 엄청나요, 뭐가. 여기까지 가도. 예. 마치겠습니다. 예.